이 영화에서 주된 내용은 엄마와의 싸움이에요. 갑자기 싸우다가 크리스틴이 열받아서 운행 중인 차 갑자기 문 열고 내리거든요. 네, 뛰어내려 뛰어내려 버리죠. 버리거든요. 딸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직설적이다 보니까 쌉티 엄마죠. 네. 쌉티 엄마. 감독의 정말 자전적인 이야기 같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소녀의 감성을 표현하는 게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너무 잘 묘사하는 것 같아서 아 나도 저런 적 있었지 라고 공감을 좀 자아내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연애가 빠질 수 없죠. 첫 남자는 데니라는 친구거든요. 데니가 동성애를 그렇게 첫사랑은 지나가고 꺼드럭 때는 카일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정말 그 예술과 병에 걸려 허세 가득한 친구죠. 근데 그거를 티모시 살라메가 연기를 했는데 그래도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일단 얼굴이 좀 서사가 되기는 네, 하죠. 딱 어울리는 네, 뜨뜻한 영화 12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들어가기 전에 앞서 간담 씨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방황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 방황 많이 했죠. 저는 이렇게 뭔가 액티브한 액팅 있는 방황이기보다는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방황, 혼자 사색에 잠기고 공부하는 척하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든지 '대학 가서 뭐 하는 거지?' 라든지 예 그런 고민 그런 방황들을 했었죠. 웃기게 들릴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중2 때부터 '어 나는 결국 죽는데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차피 죽을 거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지?' 까지 간 거예요. 주변에서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 공부가 뭐길래 선생님도 엄마도 아빠도 친척들까지 공부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쭤보면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시는 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라고 하긴 부추기는데 네네네. 왜라는 이유는 모르겠고 네. 말씀도 안 해주시고 예. 말씀은 하시는데 와닿지가 않고 예 전혀 수긍되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기로 했다. 네.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난 하지 않겠다. 그런 방황을 하셨군요. 네. 저는 그런 방황을 했습니다. 혹시 종석 씨는? 저는 진짜 보기보다 방황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공부 나름 잘했거든요. 네. 네네. 네, 반에서도 이렇게 상위권 안에 들고 종교에서도 상위권 안에 들어서 저는 솔직히 공부 재밌었어요. 오. 공부가 재밌어서 왜라는 이유는 찾진 않았고 그래도 공부가 한 만큼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더 했던 것 같고 음. 저는 오히려 대학교 가서 방황했어요. 아. 대학교 갔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대학교를 가면 뭐든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어 내가 대학교 들어왔는데 공부를 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네. 이제 건남 씨가 했던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래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많이 읽었거든요. 네. 그게 저만의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방황과 저항. 이런 방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오늘 이야기할 영화가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엄청나게 깨발랄하고 럭비공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 주인공이 사는 미국의 동네가 세크라멘토라는 동네이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있는데 레이디 버드라고 불리길 원하고 이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톨릭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거든요. 그 고등학교에서 사랑도 하고 진학도 고민하고 이렇게 부모님과도 계속 싸우고 그다음에 우정도 찾아가는 그런 삐삐 같은 소녀의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 네. 참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첫 질문을 드렸었고 건남 씨는 짧게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뭔가 저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제 학창 시절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고민한 걸 아주 시끄럽게 고민한 느낌? 요란스럽게 고민한 느낌이어서
저도 '아 그치. 저때 저랬지.'라고 좀 공감이 갔었던 영화였어요. 뭔가 그 감독의 성향을 잘 모르겠지만 그 감독의 정말 자전적인 이야기 같다라고 해야 되나? 오. 너무 그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소녀의 감성을 표현하는 게 이거는 예사 스토리가 아니고 정말 본인이 했었던 경험대로 그 토대로 영화를 만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감독의 필모를 보다 보니까 그 그레타 거익이라는 감독 여성 감독이고 맞아요. 이분이 찍은 영화도 대단하잖아요. 좋은 영화들 많죠. 네네. 그 프랜시스 하라는 영화를 정말 저는 재밌게 봤었고 네네. 영화가 흑백이기도 해서 저는 기억에 남고 마지막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레이디 버드랑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프란시스 하라는 그 뉴욕에 살게 된 뭐 무용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현대 무용을 하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그런 뉴욕에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충우돌하고 무언가가 답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레이디 버드랑도 비슷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이제 감독들이 찍은 영화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감정을 네. 아주 정확하게 너무 잘 묘사하는 것 같아서 정말 몰입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소한 이야기를 네. 정말 그 개인이 겪은 것처럼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히어로물처럼 큰 사건들이 아니지만 아 나도 저런 적 있었지라고 공감을 좀 자아내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무언가 불완전함을 좀 오. 즐겨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분 누구 있죠? 하루키? 아 네. 하루키는 뭔가 우울하게 그런 청춘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 그레타 거익이 표현하는 그런 청춘들은 조금 주인공들이 액티브하긴 해요. 네.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는데 그 모자람이 밉지는 않고 맞아요. 예, 발랄함으로 다가오고 네. 러블리한 느낌이 좀 예, 있죠. 러블리한 느낌이 들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해 나가고 나를 좀 찾아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소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하루키의 그런 그루미함은 좀 잘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네네. 작가의 그런 성실함과 그 루틴함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너무 좀 글루미하게 표현을 해서 네. 좋아하진 않지만 청춘을 말한다라고 하면 그레타 거익이 표현하는 그런 청춘물이 전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주인공인 레이디 버드 그리고 진짜 이름은 네 크리스틴이잖아요. 크리스틴. 크리스틴은 어떤 인물인가요? 크리스틴은 우선 그냥 딱 봐도 아직 자아가 크죠. 자기는 뉴욕에 있는 대학에 갈 거고 나는 내 이름으로 불리기 싫어. 레이디버드라는 이름으로 불러줘. 이렇게 좀 뭔가 예술가처럼 나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항상 머릿속은 항상 그런데 현실은 전혀 동떨어져 있는 학교에서는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이 있고 맞아요. 집은 부유하지는 않고 그리고 엄마랑 항상 부딪히고 그래서 뭔가 자기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조금 많이 벌어져 있어서 불만 가득한 네 친구죠 사실은. 뭐 하나 건드리면 터지잖아요, 네 항상. 맞아요. 터지고 욕하고 네. 고함을 지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유별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저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쵸. 표현하는 것만 달랐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 어렸을 때 아니 뭐 지금도 똑같을 수도 있고 전형적인 사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소위 잘 나가는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싶고 나는 나로서 특별하길 바라봐 주길 원하는 세상은 뭐든지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런 사춘기의 모습이 어쩔 때는 쟤 왜 저래? 무례하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해왔던 경험이니까 그죠. 용서가 되고 그 나이니까 또 용서가 되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그 크리스틴의 부모님
나오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정말 크리스틴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어머님은 어떤 인물로 보셨어요? 딱 크리스틴하고 성격적으로는 닮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크리스를 굉장히 사랑하죠. 딸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직설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춘기 딸아이랑은 계속 부딪히는,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티 엄마죠. 네. 쌉티 엄마죠. 네. 쌉티 엄마. 엄청납니다.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 너는 거기 학교 못 가고 맞아요. 나 못 도와주고 네, 너 돈 너무 많이 써. 맞아요. 그래서 크리스틴 폭발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쓰는 돈 불러. 내가 갚을게. 되게 많이 듣던 레파토리죠. 내가 갚을게.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엄마를 보면서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따뜻하지만 화가 많은 사람이라 했었나? 어, 네. 본인에게는 정말 이렇게 잣대가 높다라고 해야 되나?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본인의 가족에게는 이렇게 좀 자로 잰 듯이 예, 잣대를 좀 많이 들이댄다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확실히 따뜻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음, 그 직장 내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자질구레한 그런 이벤트들도 아이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나중에 선물을 할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따뜻한 사람인데 이 집에만 들어오면 콕콕 찌르는 가시가 있잖아요. 네네. 그 가시 때문에 항상 폭발을 하게 되고 이 크리스틴의 친가족은 아니지만 오빠도 제가 스토리 봤었을 때는 입양을 한 아이로 보거든요. 네, 맞아요. 입양을 한 오빠의 여자친구까지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네.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는 게 정말 따뜻하지만 터프한 저는 조금 표현을 바꾸자면 따뜻한데 정확한, 따뜻하시긴 한데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또 그 엘리멘탈처럼 불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집에 또 이제 물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 맞아요. 무엇이든지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엄마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항상 중재하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코요테라는 그룹으로 치면 약간 김종민 네. 같은 역할이라 해야 되나? 네, 딸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네. 엄마와의 사이도 좋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물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가족이라는 유대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크리스틴과 엄마가 계속 부딪히면 거기서 항상 중재를 해줘서 맞아요.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엄마에게는 또 네. 져주고 네. 엄마의 편이 돼주긴 하잖아요. 그러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잘 구성이 되고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크리스틴 옆에는 줄리라는 엄청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줄리라는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보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선은 성격적으로 모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조금 뚱뚱한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그렇게 컴플렉스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냥 나는 원래 이런 거고 쟤는 원래 저런 거고 이렇게 되게 다 아주 잘 받아들이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틴이랑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크리스틴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음. 네, 그리고 그 크리스틴의 모난 구석도 받아주기도 하고 항상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중간에 이제 크리스틴이 잘 나가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이렇게 줄리를 약간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한번 싸우게 되는데 저는 크리스틴 너무 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가족 건드렸잖아요. 네. 예, 예, 예. 그쵸. 아주 못됐죠. 엄마를 건드렸어. 네, 근데 거기서 안 싸우고 또 나중에 화해를 해서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이런 친구가 있는 게 크리스틴에게 참 행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좋은 친구가 없었더라면 크리스티는 아마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하거든요. 집에서도 이렇게 불같은 엄마 때문에 뭐 이렇게 뭔가 해소가 좀 안 네, 되는. 해소가 안 되는데 네. 그런 물 같은 친구를 어떻게 보면 그 크리스틴의 아, 아버지와 네.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친구가. 네. 그래서 중화될 수 있고 조금은 나은 사람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쵸, 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좋은 친구인 줄리가 있었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연애가 빠질 수 없죠. 네. 지나간 남자들이 있죠. 지나간 남자가 2명 정도 있습니다. 네네. 첫 남자는 데니라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도 되게 성격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 만들어진 성격이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집안도 그렇고. 네. 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 있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아일랜드계 뭐 기독교라고 표현을 했었죠. 네네네. 그 집안이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선비 집안인 거죠.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기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바른 생활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느낌의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소위 표현하자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네네. 이렇게 어떤 계기로 해서 데니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크리스틴이 발견을 했고 그날 이후로 데니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크리스틴이 데니를 외면을 하고 본인을 이용을 했다라고 이제 느꼈겠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을 텐데 그걸 감추기 그쵸, 위해서 그쵸. 본인을 이용했다라고 배신감이 들어서 바로 이제 절교를 하게 되죠. 절교를 한 후에 크리스틴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에 찾아와서 데니가 잘 지내고 있냐 본인에 대한 상황을 말하는데 저 그때 좀 너무 데니가 짠했어요. 맞아요. 네. 한편으로는 용감하다는 생각도 있고 음. 멋있다는 생각도 있고.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뭐 행설수설 이제 엄마 잘 계시냐 뭐 이제 우리 할머니가 너를 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비밀 좀 지켜주려 하면서 엄청나게 울잖아요. 네. 네. 그 울었을 때에 데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때 그래도 크리스틴이 되게 어른스러웠다라고 느껴지는 게 본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도 바르게 좀 자랐으면 하는 그런 프레셔가 있었잖아요. 근데 크리스틴은 무언가를 좀 벗어나고 싶어 하고 네. 데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규율이 엄한 집안에서 자신이 그 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를 깨달았을 건데 그거를 또 크리스틴도 같은 처지라고 이해해서 바로 끌어안아주고 용서를 해줬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크리스틴도 유별난 럭비공 같은 아이지만 마음이 넓은 아이고 착한 아이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좀 느꼈거든요. 네네. 그렇게 데니라는 첫사랑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헤어지고 네, 그냥 뭐 이제 지나갔죠. 네, 지나갔죠. 네. 이렇게 지나가고 나쁜 남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요즘 말로는 되게 꺼덕대는 친구죠. 꺼드럭 때는 카일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네. 일단 밴드부터 네. 그 카일이라는 친구가 기타리스트죠, 밴드에. 네.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친구를 만나려고 애쓰거든요. 건남 씨는 카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허세 가득한 친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크리스틴도 굳이 따지면 허세가 있는 맞아요. 친구거든요. 근데 그 허세 방향성이 아주 다르죠. 카일 막 음모론 얘기하고 우주가 어쩌고 일부러 누군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서 이걸 귀엽다고 해야 되나 재수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재수없음과 그 귀여움이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거든요. 나는 좀 달라. 나 자본주의. 음. 나 이거 싫어해. 맞아요. 나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거야. 정말 그 예술가 병에 걸린 홍대병에 걸린 친구죠. 네. 그 친구와 이제 크리스틴과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갑자기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아 정말 그런 지적 허영심을 가지고 네네. 난 너희들과 달라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꽤 봤던 친구들의 유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티모시 살라메가 연기를 했는데 그래도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뭐 일단 얼굴이 좀 네. 서사가 되기는 하죠. 네, 딱 어울리는 그런 매칭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잘생겼고 어떻게 보면 저는 딱 그런 이미지가 그 티모시 살라메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영화가 뭐였죠? 콜 미 바이 유 네임. 네 맞습니다. 네. 아 역시 척척봤습니다 영화. 그 영화에서도 약간은 그 남자 선생님에게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척 항상 책을 들고 있고 네네. 무언가 좀 문학적으로 탐미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눈에 띄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저는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뭐 이번에 그 오스카 시상식 전에 티모시가 오페라와 발레에 대한 아유, 이야기를 예. 한 것도 저는 어느 정도 겹쳐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아, 원래 있는 모습을 잘 이렇게 네, 이끌어냈다. 네, 네. 그래서 저 자식 꼬들대는 게 진짜였네. 아, 그래서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렇게 꺼드럭대는 남자친구와 만나고 이제 본인의 그런 크리스틴과 카일 간의 이런 의견 그리고 그 무도회장을 가기로 한 날 밖에서 경적만 울리고 데리러 오질 않았잖아요. 네. 크리스틴을 네. 카일이. 그래서 그걸 보고 오빠가 말하잖아요. 저렇게 경적만 울리는 남자한테 놀러 갈 거냐라고 말하니까 난 그래도 갈래라고 해서 차에 타고 무도회장을 가는데 갑자기 자기들은 무도회장 가기 싫다고 맞아요. 친구 집으로 놀러 가자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네. 크리스틴은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겠구나라고 싶어서 다시 줄리를 찾아가고 네. 줄리와 다시 무도회장에서 신나게 놀고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참 줄리도 대단했던 게 그 크리스틴이라는 친구가 줄리를 버리고 다른 친구들과 놀다가 다시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잖아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네네. 우리 과자나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좀 할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친구가 있다라는 게 저는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하면 재밌겠다라고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 크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기도 하고 네. 항상 말하잖아요. 나는 모델같이 생기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라는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화려하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결핍이 가득한 아이였거든요. 네네네. 관남 씨도 혹시 어렸을 때 네. 아니면 지금 좀 결핍이 많았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내 키가 제일 작은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학교 생활이 좀 저를 귀찮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뭔가 이렇게 요즘 말로 치면 학폭이라 하기에는 장난 같고 장난이라 하기에는 좀 귀찮은 네, 그런 네. 상황들이 되게 자주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피지컬에 대한 크고 싶다. 내가 좀만 더 컸으면 약간 이런 생각들을 꽤 했었던 것 같아요. 남중남고를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그 뭣도 없는데 자기가 키 하나 큰 걸로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다니는 그 친구들 때문에 이게 짜증나는 게 아니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가만히 좀 냅두면 좋겠는데.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친구랑 싸우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은 저는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실제로 책상을 한번 던져봤어요. 오, 싸움의 기술에 나온 장면 네, 같은데. 그냥 네. 아무 말 없이 그냥 책상을 한번 들어서 엎었더니 그 뒤로는 좀 덜 건드리긴 하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네.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저도 이제 키에 대한 결핍이 있긴 했는데 네.
뭐 누가 건드려서가 아니라 키 크면 좋잖아요. 좋죠. 당연히 좋죠. 이 바지 수선 안 해도 되고 저희가 잘라낸 바지만 하더라도 그쵸. 바지를 몇 벌 더 진짜 몇 만들었겠죠. 벌을 더 만들 수 있고 저희 키 작은 사람들은 옷을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잘라낸 게 너무나 아깝잖아요. 맞아요.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뭐 지금도 여드름이 있긴 하지만 여드름이 한창 나던 시기였어서 무언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좋은 피부에 대한 결핍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구들과 잘 못 놀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결핍들이 있어서 조금은 움츠려든 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민하게 굴었던 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사실 그게 그 사람을 만드는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부족한 게 좀, 네, 원동력일 수도 있기도 네, 하고 부족한 게 좀 있어야. 부족함이 있어야 인간미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결핍이 있다 보면 내가 만족을 못 하게 되고 네. 이게 행복해질 수 없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얼마만큼 잘 극복하느냐 또는 잘 이용하느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거든요. 요즘 10대, 20대 정신과 상담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SNS 때문에 느끼지 않아도 될 결핍을 느끼는 친구들이 좀 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결핍이라는 게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만 결핍을 느끼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결핍을 느끼니까 맞아요. 이 결핍의 끝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서 오는 공허함, 그다음에 피로함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감도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저는 짧은 유행도 아주 짧은 음, 유행도 그 결핍에서 음, 쟤도 하네, 쟤도 하네, 쟤도 하네라고 하니까 나도 해야지의 결과가 아주 이 텀이 짧은 유행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트렌드를 계속해서 좀 쫓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뭔가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 영화에서 주된 내용은 엄마와의 싸움이에요. 엄마는 이제 크리스틴에게 너 그렇게 멀리 가지 마라. 어떻게 보면 엄마는 이제 현실 감각을 네. 깨우쳐 주는 거고. 그리고 너 옷 그렇게 입지 말고 너 왜 레이디 버드야? 넌 크리스틴이란 이름이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틴에게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 꿈도 꾸지 말라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엄마 나이 때 할 수 있는 생각인 것도 맞는 음. 것 같아요. 야 너가 무슨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가. 그냥 근처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로 가. 근데 크리스틴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대학교를 가길 원하잖아요. 네. 크리스틴과 엄마가 싸우는 장면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고 미움도 느껴졌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있었던 다툼? 뭐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그 교육하시기를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은 없다. 100% 너희들이 대드는 거다. 자식이 이기는 거다가 아니라 너네가 대드는 거다. 싸움은 반전이네.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어, 거지. 어. 이미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이 대드는 거다라는 그 가치관으로 저희는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싸웠다기보다는 이제 주로 제가 부모님의 이야기에 굴복하지 않거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하면 정말 다행이었던 게 약간 저희 엄마가 크리스틴 엄마하고 비슷한데 되게 오목조목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논리적으로. 네, 근데 언성이 낮으세요. 다행히 저희 엄마는 말이 빠르지 않고 음성이 높지 않아서 듣고 있다가 이게 되거든요. 수긍이 되는. 네네네. 이렇게 몇 번 수긍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쯤인가 언젠가 한 번쯤 엄마가 앞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저를 되게 아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내가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아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날이 한 번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까지 나 저거 되게 듣기 싫었는데 저거 엄마의 애정 표현이네? 라고 한번 딱 느끼고 나니까 그 뒤로는 엄마가 되게 이렇게 오목조목 말씀하시는데 네? 하게 되더라고요.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네네네. 애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구나라고. 네. 그래서 사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안 듣거든요. 저 안 그렇죠. 그렇죠. 저 안 듣는데 네, 네. 그냥 언젠가부터는 저도 따박따박 대꾸하지 않고 네? 하고 딱 끝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고등학교 언젠가 한번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랑이 느껴지니까. 네네네네. 다툼은 없었네요. 뭐 그쵸. 다툼 네, 저는 상대가 안 되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도 사실 뭐 게임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요즘은 좀 이제 내가 엄마 이야기 들어주는 그렇게 합시다 그냥 네, 하는 편이어서. 저도 생각해 보면 크리스틴처럼 부모님과의 다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혼났으면 혼났지. 네네. 뭐 예전에 제가 잠깐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나서 생각한 것보다 이제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셨었을 때는. 그리고 저희 집도 막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집은 아니었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집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좀 과외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내가 놀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난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 엄마가 과외를 받아보지 않겠냐라는 말이 전 너무너무 저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받지 않겠다. 나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다퉜던 적은 있지. 저도 그렇게 부모님의 속을 썩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 대학교 때 진짜 공부를 안 했고 방황을 했는데 네. 그때도 뭐라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때는 이제 성인이니까. 아, 근데 학점이 2점대가 나왔는데. 뭐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근데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학교도 휴학을 엄청 하다가 제적을 당했거든요. 오. 그래도 뭐라고 안 하셨어요. 제적을 당하고 너가 그래도 학기가 어느 정도 남았으니 이거는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학교를 다닐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별 말씀 안 하시고 자퇴서에 사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에 대한 믿음이 저도 느껴져서 그렇게 크리스틴 부모님과 같이 그러한 싸움은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이 드네요. 뭐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사춘기는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틴이 좀 유별나기도 하고 근데 크리스틴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죠. 정말 많죠. 저희 동생은 부모님하고 자꾸 부딪혔었어요. 그런 거 보면 네,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이고 네, 잘 듣는 아들들이었기 네. 때문에 크리스틴 같은 경험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크리스틴이 극 중에서 그 이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되게 플러팅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자신감 있는 여자이긴 해요. 본인이 직접 가서 너 뭐 하는 친구야?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네. 만나기도 하는데 뭐 이제 강남 씨는 어렸을 때 이성과의 연애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셨나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소극적인 편이긴 하죠. 그래도 플러팅이라는 걸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좀 하시는 편이셨나요? 저는 이제 주변을 맴맴 도는 방식으로. 좋아요 누르러주고 네네. 저 이렇게 자꾸 얼쩡거리는. 댓글 한번 좀 남기고. 네, 자꾸 얼쩡거리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저는 원래 지금도 종교에 관심이 없고 제 삶에 종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한 친구 때문에 이제 성당을 와, 세례를 받는.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정도. 어찌됐건 자꾸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성당을 나가니까 그럼 나도 성당을. 그 친구가 성당을 나가니까 나도 네. 이제 성당을 나가겠다. 네네네. 사귀고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 네네. 약간 저는 이렇게 얼쩡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적극적이셨던 것 같네요, 나름. 그쵸. 이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인 거죠. 그렇게 이제 얼쩡거리면서 그 친구가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고백할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고백할 타임까지 네. 얼쩡거린다. 네, 어찌 됐건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술의 힘을 좀 빌려서 고백을 많이 했다. 간남 씨가 싫어하시는 스타일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술을 마시면 뭔가 이게 자신감도 올라가기도 하고 용감해지죠. 그리고 뭐 물론 고등학교 때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형태로 친구들과 사귀었다라고 하면 대학교 때는 미팅이라든지 소개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밥 먹고 차 마시는 단계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바로 소개팅 하면 그냥 술 마시자 라고 해서 술 먹고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준 후에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고백하는 데에는 망설이지 않았던 오호. 크리스틴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 너 좋은데 한번 만나볼래? 라는 시기였었고 이제 저희 와이프랑 만나게 된 계기도 이제 제가 소셜 파티 같은 걸 했었거든요. 제 친구의 지인 부르고 제 지인을 불러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노는 소셜 파티를 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술 먹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다음날 바로 영화 본 후에 이런 식으로 연애까지 갔던 계기로 사귀었던 거라 생각해 보니까 저는 크리스틴과 좀 비슷한 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바로 그냥 들이댔던 것 같아요. 들이대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한 번 더 들이대고 싶으면 들이대고 그리고 그때는 뭐 이제 헌팅이라고 해야죠. 군대에 있었을 때는 헌팅이라는 것도 많이 했으니까 그때 좀 자신감 있게 말을 거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술을 좀 곁들여서 다가서서 말을 걸긴 했지만 그때 좀 단련돼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이럴 거 없을 것 같은데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고백해보고 얌생이란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때는 또 이제 뭐 페이스북, 싸이월드 네, 이런 게 싸이월드. 쪽지라는 게 있었으니까 맞아요. 이게 새벽 때 즈음에 이렇게 쪽지 한번 날려주고 방명록 한번 쓰고 이런 걸로 많이 플러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재미있었네요. 혼자 이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백을 하면 답장 언제 올려나 이렇게 기다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거절 당하면 거절 당한 대로 애들이랑 술 마시고 아, 예, 그쵸, 그쵸. 그렇게 그쵸, 그쵸. 예, 네. 그런 게 또 재미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차인 게 얼마나 재밌어요. 술 먹을 건수죠. 예. 나 이렇게 좀 차였는데 술 한잔 하면 애들 또 재밌다고 다 달려오잖아요. 그죠. 술도 얻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재미 때문에 고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세례까지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막 이렇게 미친 짓까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 나 너 사랑한다. 뭐 너 나랑 밥 먹을래? 사귈래? 뭐 이렇게 할래? 뭐 그랬던 적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고백은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고 옛날 생각나네요. 네, 옛날 생각이 잠깐 젖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틴이라는 주인공이 항상 그 본인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너무 따분하다, 지루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광주에 살고 있고 레이디버드라는 이 크리스틴이라는 친구가 광주 살았으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관남 씨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지루하거나 좀 더 떠들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떠들썩보다는 조금 더 다양했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은 진짜 많이 해보는 것 즐길 같아요.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방면이건 간에 조금 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다양했으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틴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광주라는 곳에서 그렇죠. 대부분 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맞아요.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살았지 뭐 선생님에게 대든다거나 그 크리스틴이 어떤 한 선생님을 약올리기 위해서 차에 낙서를 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그 당시에 그랬다? 라고 하면 진짜 작살 나는 거죠. 뒤지게 맞는 거죠. 네네네. 얼마나 저는 세크라멘토라는 도시가 정말 활기찬 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본인에 대한 생각을 진짜 거침없이 표현하거든요. 선생님이라든지 엄마에게, 아빠에게, 뭐 자기 오빠에게, 오빠 여자친구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정도면 충분히 자유롭고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도대체 그렇게 부족해서
아마 그냥 거기 있기 싫었던 거겠죠. 네. 그냥 어디에 살아도 싫었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뉴욕에 살아도 싫어했을 것 네, 같아요. 뉴욕에 살았으면 LA로 간다 아, 했을 거예요. 예, LA 살면 또 이제 또 네. 한적한 도시로 가고 싶다라고 말할 것 같은 네. 그냥 청개구리와 같은 친구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저도 관단십처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렇게 광주라는 곳이 즐길거리가 많았으면 해요. 음. 뮤지컬을 본다던가 전시를 본다고 했었을 때 또 어떤 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주를 건너뛰는 콘서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런 좀 즐길거리 이게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환경도 저는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광주에서 자라는 친구들과 서울에서 자라는 친구들을 봤었을 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서울은 그래도 놀러 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외국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외국인들을 통해서 해외로도 공부하러 간다거나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서울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외국인 손님들도 이렇게 오게 되니까 네. 소비자의 타겟층도 되게 다양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국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놀러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해본다거나 그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경험도 되게 서울보다는 빈도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확 하거든요. 달라지겠죠. 네. 이서진의 달라달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네. 그 텍사스로 이렇게 가서 나사에 가게 되거든요. 그 텍사스에 사는 어린 친구들은 그 나사를 갈 수 있는 경험이 되게 쉽고 그 나사에서 일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 꿈은 나사에서 일하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광주에서 사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나 나사에 가서 일을 할래라고 꿈을 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허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유치되고 문화적으로 좀 즐길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크리스틴이 또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네요. 뭐 바로 옆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뭐 대도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주 뭔가 제한돼 있고 작고 근데 광주에 비하면 세크라멘토도 엄청난 도시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라고 크리스틴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근데 지금은 철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른이겠죠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가면 자기가 레이디 버드가 아닌 크리스틴이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철이 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뭐 저희가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간담 씨에게 저는 이런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죠. 제가 떠올랐던 영화는 월플라워라는 영화도 떠올랐었고 네네, 좋은 영화죠. 그런 청춘을 그리는 영화들이 되게 다양한데 간담 씨께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청춘 영화 이 나이쯤 돼서 청춘 영화를 다시 보려고 하면 이제 오그라들어서 못 볼 것 같은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작년에 본 영화 중에서 청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만들었다라고 하고 봤던 영화가 그 베두나가 주연한 일본 영화인데 린다 린다 린다라는 영화 있어요. 학교 밴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영화는 청춘물로 아주 좋다 이렇게. 왜 네.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뭔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 허세라든지 꺼드럭거림이 많이 빠져 있는 정말 좀 뭔가 좀 고민을 한 느낌? 그러니까 청춘의 방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나이가 좀 들어도 맞아 저때 저랬었지라고 이렇게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간담 씨랑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청춘 영화 하면 비트도 있고 뭐 고쿠센 저는 청춘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간담 씨는 아까 린다 린다 린다라는 조금은 정제되고 고요한 영화를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좀 청춘은 불타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 때려 부시고 파격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만 할 수 있는 객기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GTO, 고쿠센 저는 슬램덩크도 상당히 불꽃 튀는 그런 청춘물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리고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람이라는 영화를 너무나 재밌게 봤죠. 어둠의 경로 천만. 네. 너 그러면 안 돼. 뭔가 남자들만의 그런
서클에 딱 들어가서 아 나도 저기 한 자리 하고 싶다. 나도 짱이 되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동물의 세계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을 너무 재밌게 잘 표현하고 아 나도 저랬었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저는 그때만큼 단순했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몸집 크고 뭐 싸움 잘하거나 운동 잘하거나 공부 잘하거나 이렇게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성인이 돼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되게 다양하다는 모습이. 근데 남고 있을 때는 싸움 잘하는 얘, 잘 노는 얘, 공부 잘하는 얘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세계를 너무나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거 촬영하기 전에 간담 씨께 바람 보셨냐고 물어봤는데 안 보셨다라고 안 봤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좋거든요. 그런 청춘 영화도 한 번은 보셔야 된다. 편식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보셔야 된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디 버드 영화에 관련된 뭐 사소한 재밌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고 네네. 레이디 버드를 보시고 나서 아, 이 대사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간남 씨께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대화할 때도 지나갔었는데 결국은 뉴욕에 있는 대학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파티 같은 거 하는데 너 이름이 뭐야라고 했을 때 내 이름 크리스틴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대사. 네, 그 대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부터는 나를 인정하고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꾸밈이나 감춤 없이 이렇게 진짜 나를 보여주는 네, 거죠. 나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내가 잘 나가는 얘가 아니고 그 레이디 버드라는 이름을 벗어 던지고 나 크리스틴이야라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용기를 딱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사 하나로. 이제 제가 뽑은 명대사는 그 다음에 크리스틴이 하는 대사거든요. 이제 크리스틴이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아. 레이디 버드라는 예명을 벗어 던지고 나 크리스틴이야. 내 이름은 크리스틴이야라고 말했었을 때 아 정말 이제 크리스틴이 어른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너는 어디서 왔어라고 물어봤을 때 나 세크라멘토에서 왔어라고 하니까 남자가 어디? 세 어디?라고 하니까 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어. 저는 이 대사가 가장 명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어리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아직은 어리고 사람이라는 게 항상 방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물론 이런 사춘기와 같은 방황은 아니지만 무언가 나도 내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좀 나를 약간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아직도 저는 제 나이 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게 그 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미이기도 하고. 네. 네. 아직도 저희는 흔들리고 있고 결핍도 있고 네. 포장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맞아요. 라는 거를 잘 표현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사를 명대사로 뽑았습니다. 정말 첫 장면에는 나 레이디버드야. 레이디버드라고 불러줘 엄마. 그 어떤 연극의 오디션 참여할 때도 본인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레이디버드라고 자꾸 불러달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영화 후반부에서는 나 크리스틴이야. 크리스틴이라는 이름? 이 너무 좋은데라고 언뜻 느끼잖아요. 근데 그 장면도 너무 웃겨요. 술을 진탕 마시고 나서 본인의 이름이 적혀진 그 병원 띠를 보잖아요. 그 옆에 있는 혈액형까지 보여지거든요. 그 이름뿐만 아니라 피를 보여줬다라는 건 네네. 본인의 가장 원천적인 그런 가족 그리고 나를 좀 깨닫게 해주는 거지 않나. 거기서 다시 나로 되돌아갔고 갑자기 그 본인이 나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를 또 찾아서 가잖아요. 교회를 맞아요. 찾아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나를 있게 했던 원초적인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나의 네. 근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네네네네 다시 돌아가는 정말 나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라는 말처럼 그 크리스틴이 뉴욕에 가게 됨으로써 네. 정말 나를 찾은 느낌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 오, 같았고 오, 예, 네. 간남 씨가 명장면으로 뽑은 이유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첫 장면이죠. 이거 말해주면 이게 재미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첫 장면에서
어떤 한 인용구를 이제 라디오에서 듣고 나서 엄마랑 크리스틴이 이거 너무 좋은 문장이고 너무 감명받았어 라고 막 서로 막 공감하면서 울잖아요.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싸우다가 너는 그런 학교 절대 못 가고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아이야 라고 이제 엄마가 단정지어서 말하니까 크리스틴이 열받아서 운전하고 있는 운행 중인 차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문 열고 내리거든요. 네. 뛰어내려 버리죠. 뛰어내려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깁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것만큼 충격적인 장면이 없었다. 뭐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네. 그 장면으로 크리스티는 이런 인물이니까 이런 거 전제하고 봐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이 감독의 연출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표현을 퍼즐을 맞추면서 이 인물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냥 그 한 장면으로 크리스티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걸로 봤었을 때 이 감독 좀 대단하다. 맞아요. 예, 라고 좀 느꼈던 장면이었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보통 영화가 네. 그 인물의 성격을 소개하는 그 전반부가 네. 지루한 지루하죠. 영화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가장 스펙타클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감독이 정말 했을까 어렸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네네네. 연출을 하지? 이 맞아요. 성격을 좀 나이스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짧게 레이디버드의 인물 그리고 이야기거리, 명장면, 그다음에 명대사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레이디버드에서 나오는 뭐 이제 배경 음악보다는 저희가 레이디버드를 봤었을 때 떠올랐었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남 씨는 어떤 음악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이제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라는 노래 가지고 왔고요. 뭐 가사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그렇게 엉성하고 부족한 게 청춘이고 그 청춘 자체가 메리트다, 너의 메리트다 그런 노래 가사여서 그렇지 우당탕탕 하는 게 청춘이지 메리트지 라고 생각해서 네 골라와 봤습니다. 옥상달빛이 참 그런 노래 잘 만들어요. 그 시절에 되게 유행하는 가사류이기도 예, 했고요. 진짜 많은 BGM으로 네. 썼던 노래인 것 같고 네. 확실히 또 나이가 들고 그 그룹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금은 살짝 그 노래의 메시지가 달라진 듯한 느낌도 네.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또 그 당시에 바이브는 참 옥상달빛이 청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뭐 제이레빗도 네, 비슷한. 다 네. 홍대 쪽에서 네. 나왔던 뮤지션들이 청춘에 대해서 말을 참 많이 해줬고 그때 참 위로를 많이 받았던 좋은 것 노래들 같아요. 많았었죠. 네. 또 옥상달빛 하니까 참 그 당시 때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명장면과 명대사를 저희가 이야기했었을 때 크리스틴이 본인의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반듯하게. 네네네.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이번에 힙합을 꼽진 않았고 네. 그 포미닛의 그 이름이 뭐예요라는 노래는 진짜 그 이름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화번호 뭐냐고 네,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뭐냐고 물어보고 물론 크리스틴이 항상 이렇게 네. 플러팅을 할 때 전화번호 뭐고 이름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것으로도 연관을 시킬 수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크리스틴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과정이 참 좋았어서 그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라고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레이디 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레이디 버드 한 문장으로 좀 줄인다라고 하면 간남 씨는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레이디버드의 우당탕탕 성장기. 네. 진짜 시끌벅적했죠. 네. 아주 정말 우당탕탕. 그래도 해피엔딩 네. 어쨌든 해피엔딩. 벗어났잖아요. 네. 벗어나고 좋습니다. 엄청 유명한 대학교로 갔어요. 아무튼 좋은 대학이었어요. 네, 좋은 대학교를 네. 갔고 대기이지만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놀았으면 공부를 못할 만도 한데 좋은 대학교를 합격해가지고 대단한 성공기죠. 맞아요.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줄여보면 이게 레이디 버드의 레이디가 이게 숙녀라는 뜻이잖아요. 절대 숙녀가 아닙니다.
원더우먼 버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진짜 그 숙녀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고 그냥 정말 상남자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절대 레이디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를 재밌게 이야기해봤고요. 저는 이런 유쾌발랄한 청춘 영화가 좋기 때문에 꼭 이런 류들의 영화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추천해 드릴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영화인 프란시스 하도 굉장히 재미있는 청춘물이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봐보셨으면 해요. 레이디 버드 크리스틴이 뉴욕에 왔고 또 이제 그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는 네. 또 뉴욕에서 살아가는 그 대학생과 직장인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디버드의 다음 네, 나이대 다음 버전인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대 중반 정도 네.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나란히 보시면 네.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 뜨뜻한 영화 12번째 저희 시그니처 포즈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